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극진공간을 좀 하다가 이제 중단됐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전번에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좀 하다 말았는데, 잠깐 지워버릴까요? 안 됐나? 어허, 이게 더 빠르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던 걸 왜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약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잘 안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표시하고, 진공관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동작은. 자,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신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똑같이 여기도 교류가 들어왔다 했을 때, 요 자체가 요 P형이거든요. 여기 P형. 여기는 P형의 P고, 진공관에서는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 자, 그러면 P형은 플러스 전압만 내보냅니다.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습니다. 얘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만 나오고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진공관은 험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캐소드가 있는 형은 이 캐소드가 있는 형은 요 히터라는 게 안에 들어있죠. 히터. 요 히터에 60Hz에 6.3V를 쓰거나 12.6은 잘 없습니다. 5V짜리는 간혹 있습니다. 5V짜리나 6.3V짜리 전압을 씁니다. 뭐가 나올까? 험이 나옵니다. 험은 원래 영어로는, 미국 애들이 험 할 때는 벌따이가 윙윙거리다. 이거 한 번 쓰고 잘못되면 이거 안 써지거든. 수정이 안 돼, 얘는. 안 되죠. 좀 웃기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래 되면, 에러 되면 이게 안 써져. 이거 참,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이거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딴 데 갔다 오면 돼요. 이게 좀 찍고 갔다 오면 되더라고. 살짝 누가 꾹 눌러서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꾹 누른 거 상관없어요. 이거 참. 이 회사 이거 진짜 계속 그냥 내가 이제 매일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번 짜증내실 것 같으네. 자, 그만 얘기할게요. 봐요. 직렬형 진공관은 회로를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방렬형 맞나? 이게 직렬형이에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필라멘트가 있고, 필라멘트가 있고, 플레이트가 있는 타입. 요거는 쌍이극관입니다. OY3이라는 진공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가 없는 게 낫겠어요. 글씨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필라멘트가 2번 핀하고요, 여기 빠져 있는데 8번 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2번, 8번은 그냥 계산하기 좋게 2번 핀과 또 2번 핀과 8번 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8번 단자에서 얘는 8번 단자에서 플러스 납을 뺐습니다. 이거를 그럼 조금 전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다 새로 그릴까요? 이게 좀 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왜 이게 직렬형을 이게 원래 직렬형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직렬형을 그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예쁘게 잘 안 그려지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교류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P형이 플러스거든요. P형이. 그럼 이쪽에 나올 때 내가 8번으로 나오자고 했잖아요. 8번. 이거 엄청 중요해요. 뒤에 가서는. 그럼 8번에는 플러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정류된 전압이고요. 475ohm의 3W를 거쳐서 나올 때를 BH라고 한다. 제가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한 번 더 거친 거를 플러스가 아니고 B 플러스의 H 하이 부분, BL 로우 부분 이렇게 해서 BH와 BL로 표시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외워주시는 게 나중에 좋을 거예요. 기본 회로를. 자, 그러면 간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증관을 2개 쓰는 경우는 출력관이 이제 푸시풀로 쓸 때 전류가 좀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쌍 이극관을 2개를 씁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플레이트가 잘 보셔야 돼요. 트랜스는 똑같아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 단자, 가운데 단자, 위에 단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단자가 3단자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그림을 밑에 크게 그린 것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한 단자, 가운데 한 단자, 위에 단자가 되는 거야. 자, 다이오드에서요. 보세요. 일반 다이오드를 썼을 때, 실리콘 다이오드를 쓸 때 2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 한 개의 테스트로 고유장을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곱하기 1로 재보시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7에서 9오hm 정도의 저항이 나옵니다. 저항 테스터로 재보면 병렬이잖아요. 이게 2개가. 그러면 반으로 주니까 3.5에서 어떻게 될까요? 4.5ohm으로 줄겠죠. 저항이 병렬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항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7oh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렬일 때는 개수분의 하나 값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얼마 여기 얼마 된다 그러면 3.5oh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약분해서. 자, 그 말은 저항이 줄어든다는 말은 전류를 많이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류를 많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를. 암페어가 많아지는 거죠. 이 원리예요. 이걸로 썼는데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플레이트를 어떻게 써요?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 플레이트하고 플레이트를 묶어줬어요. 이거는 이거와 같은 거야. 이렇게 묶어준 거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 위는 안 묶었잖아요. 한 개로 그냥 플레이트가 하나고 플레이트가 하나죠. 밑에는 증거원을 2개 써가지고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를 묶어줬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암페어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래 되면은 나오는 전압에 전류를 많이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자꾸 불법으로 이게 뜨는 거 이거 나오네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오나 이거?
여기는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런 팝업 창이 자꾸 떠요. 이게 뭐가 깔렸는 모양이에요, 지가.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한 개를 쓴 거와 두 개를 플레이트를 묶어서 쓴 거가 있는데, 대출력을 내는 데에는 이 아래거치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전 설명하다가, 이 앞에 설명하다가 일로 왔잖아요. 여기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달라요. 이 그림이. 한번 좀 잘 보이는 걸 보여줄까? 이게 좀 잘 보일까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 캐소드라는 게 있어요. 요 캐소드.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 보이나? 요걸로 먼저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요렇게 이극관을 두 개를 썼습니다. 아까 같이 두 개를 묶은 거와 똑같은 원리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캐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캐소드 히터. 잘못 보셨나요? 얘는 캐소드가 없잖아요. 이걸 직렬형 진공관이고요. 요거는 병렬형 진공관이에요. OAR4라는 진공관이에요. 요거는 똑같아요. OBS하고 같습니다. 이거 제가 좀 수업할 때는 컨디션 안 좋은 거 참 느껴지시죠? 좀 깝깝하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관지도 약해지고 이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걸 전수를 해주려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보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제 기술을 학교에 가서 전수를 해주자 이런 취지로 가는 거예요. 학교도. 그런데 수업이 일부가 이렇게 좀 열의를 안 갖고 듣는 학생들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좀 아쉬워요. 이놈들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참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만 딱 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또 이상한 증상이 자꾸 나타났어요. 자, 빨간 거 또 에러 생겼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자꾸 애매기네요. 이 빨간 건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캐소드라는 게 있어요. 7번 핀이 캐소드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캐소드를 히터의 한 단자로 묶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빨간 거 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에러가 생기면서 또 그냥 요걸로 쓰겠습니다. 요가 히터거든요. 요 히터인데 요 캐소드라는 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히터를 요 핀을 5번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히터가 몇 번이냐면 3번하고 5번이에요. 3번이 히터, 5번이 히터거든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를 제가 요 히터를 5번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요 5번. 5번이 아닌가? 이게 잘못 봤어요. 이게 또. 히터가 4번이죠. 이게 잘못 봤습니다. 이 쉬운 걸 또 이게 OBS는 7핀짜리 조만한 거거든요. 이거 3번 4번이 히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걸로 봐주셔야 되겠네요. 3번 4번이 히터잖아요. 그럼 여기가 3번 요가 4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히터가 4번에 7번을 묶어줘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4번 자리에 7번을 묶어줘야 돼요. 이게 요 캐소드가 있잖아요. 7번 핀을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거니까 7번 핀을 요 4번이 있다면 요가 3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3, 4는 바뀌어도 되지만
7번을 3번에 갖다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동포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중에 안 돼서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5번 히터가 잘못 봤죠? 이거는 7국관인데 제가 잘못 5아르사로 잘못 봤어요. 이 소켓은 7핀 이거하고 안 맞는 건데 그냥 이거를 가져와서 5A 알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서 캐소드하고 히터를 묶어줄 때 나오는 자리 이게 4번을 아웃으로 썼잖아요. 나오는 거를 이 4번을 그러면 캐소드를 4번 핀에 묶어줘야 되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 페이지에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재방송을 할까요? 이거 같으면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도 보면 캐소드가 히터에 묶어졌잖아요. 그러면 항상 히터 나오는 핀에 묶어주면 3번이 나오게 하면 3번에 묶으면 되는 거겠죠. 꼭 4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봐요. 여기를 나는 3번 했어요. 여기를 4번 했습니다. 한다면 캐소드 핀을 3번에 갖다 묶어달라는 말인 거죠. 그것이 방열형 쓰는 거와 직렬형은 묶을 일이 없잖아요. 캐소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조할 때는. 자, 그런데 이게 다 배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못한다고 이렇게 해도.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뭐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말이 되냐면, 미리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진공관이 있어요. 그래볼게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진공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 방향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래 됩니다.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 본 그림이요. 열쇠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자, 진공관을 빼내버리는 거죠. 이제 뽑아버리는 거예요. 진공관을 뽑아버리고 여기서 보면 트랜스가 있잖아요. 트랜스 단자. 그러면 몇 번 핀이냐 하면 여기 플레이트가 몇 번이냐면요. 4번, 6번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4번 핀. 잠깐 지워볼까, 이거?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 봐요. 플레이트가 여기 보시면 4번 핀하고 6번 핀이 플레이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4번, 6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에서 나온 걸 가지고 4번, 6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4번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플러스가 캐소드로 가도록 6번이잖아요. 이렇게 플러스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4번, 6번에 자, 이거를 잘못 얘기했네. 참, 이거 요새 자꾸 어리버리해지네. 모르겠네. 이거 이래 하란 말이 아니고, 이거 자꾸 선생님이 자꾸 이러면 안 되네. 이게. 다시 얘기해서, 트랜스에서요. 잠깐 미안해요. 이게 자꾸. 근데, 트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트랜스가. 그러면, 4번하고 6번에 배선이 와 있어요. 이렇게 4번하고 6번에 이렇게 와 있다고. 이 트랜스에서 이렇게 봐요. 트랜스에서 4번하고 6번에 와 있습니다. 배선이 와 있고 나가는 핀이 보세요. 8번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8번이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다이오드를 여기서 잘 보이는 거 빨간 게 잘 보이는데 그냥 넣어버릴까요?
4번에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서 8번으로 보내고 6번에서 다이오드를 달아서 8번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다이오드를 들어오는 걸 잘못 그랬다 수정했잖아요. 그죠? 좀 고수들이 보면 좀 아유 저 왜 저러나 저 사람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저 미안해. 이 쉬운 걸 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다이오드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하다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4번, 6번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4번 핀 아니면 6번 핀이잖아요. 거기서 여기가 몇 번 핀으로 하자고 해서 8번 핀 같은 8번 핀 이렇게 했나? 이거 맞나요? 이거 자꾸 이렇게 8번 핀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8번 핀 나오잖아요. 맞는데 이게 자꾸 에라 하니까 이제 또 혹시 또 돌다리도 모시고 자꾸 더듬거리네 선생님이. 자, 그러면 8번 핀이 나오는 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번 6번에서 나오는 거를 이 진공관 자리를 이 다이오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번 핀에서 하나 달고 또 몇 번 핀에서 하면 되냐면 6번 핀에서 나온 거를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몇 번 핀으로? 8번 핀으로 이렇게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가. 쉬운 거를 잘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거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전파정리법이라고 해요. 가운데가 반드시 어스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어스되어 있어요. 이거를. 요가 어스되어 있다고, 요가. 그럼 요 트랜스에서 요 가운데 자리가 어스가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옮겨 놓은 거예요. 요게 책 펴놓으라고 했죠. 제가 126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책의 교재 위에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페이지 수가 잘 봐요. 여러분 페이지 수 책에 126페이지를 펴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다 카팅했어요. 밑에 있는 글씨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렇게 된 거 반파정류 설명을 안 하니까 또 설명이 안 되죠. 이거 빨리 설명할게요. 요거는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부터 얼른 설명하고 넘어올게요. 124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이 그림을 끌어다가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220V에 60Hz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전압은 230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걸 자꾸 230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 전압을 22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220이라는 전압을 우리가 상용 전압, 실효값이라고 해요. 이 220V라는 전압을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러면 테스타기로 쟀을 때는 테스타는 정류형 계기라고 해요. 그 안에 다이오드를 정류시켜서 메탈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무시하고요. 한쪽을 없애고 한쪽 부분에 요만큼 정도가 220이 되는 거예요. 220V가 되고요. 여기서 꼭대기 전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까지 꼭대기 전압, 요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지점 전압을 첨두값이라고 해요. 최대치라고도 하고 첨두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220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11.08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정용 전기의 최대 전압은 311.08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좋아졌어요. 상태가. 내가 하도 잔소리했더니 이제 좀 글씨 써지는 게 조금 아까보다는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전압 220에 있는 첨두값은 실효값, 그러니까 실효값이 220이죠. 실효값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실효값은 최대값 곱하기 이게 피크 맥스예요. 실효값을 구할 때는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1 혹은 나누기 2가 똑같은가요? 나누기 루트 2를 했다는 말이나 곱하기 루트 2분을 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평균값은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놔두고요. 여기서 다이오드가 하나만 있을 때를 우리를 반파정렬이라고 하고요. 124페이지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이거 다 읽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빨리 할게요. 이 책에 보면 자, 반쪽만 나옵니다. 아까 이 말이에요. 이게 반쪽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를 반파정렬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파정렬은 단점이 뭐냐 하면요. 단점이 뭐냐면 리플이 커요. 이게 이렇게 여기를 콘덴서를 이제 이 뒤에다 콘덴서를 하나 넣어 가지고요. 우리가 DC 링크용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평활용 콘덴서라고도 하고요. 필터 콘덴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 펄스 사이를 메꿔줘서 요 리플을 걸러준다, 필터한다는 말에서 그렇게 해요. 자, 그럼 그림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플이 커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커진다고요. 이게 단점이 반파정리의 단점은 리플이 커요. 그럼 우리 진공관 전축에서는 그 레시버형이나 그 앞에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 거를 요즘 LED로 많이 하지만 그 메타 같은 뒤에서 불을 밝혀주거나 그 앞에 유리 부분 있잖아요. 액정 부분에 그 부분을 밝혀줄 때는 필라멘트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반 전구 램프 램프로 합니다. 아, 이게 자꾸 엉뚱하니까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형편없게 자꾸 되는데 그 전구 담화로 불을 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좀 아침 일찍이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늘은 영 컨디션이 별로네요. 전구 담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램프가 보통 12V 램프를 많이 써요. 요게.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 선을 쓰는데요. 이 램프를 진공관 앰프에서 이거를 교류로 켰다. 트랜스에서 교류 12V로 켜게 되면 AC라고 해요. 그러면 험을 발생시켜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류시킨 DC 전압으로 불을 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바로 켜지 마시고. 그러려면 그냥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싸구리 정류 방식, 돈 안 들이고 간단한 정류 방식이 이거예요. 다이오드 한 개로 간단하게 정류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직 이제 그 책에 보면 SMPS가 나와요. 11페이지에 보면 수리부터 그 뒤쪽에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그 11페이지에 나오는 SMPS 방식을 보다 보면 전부 반파 종류예요. 왜 그러냐면 PWM에서 넘어오는 주파수가 20kHz에서 73kHz 이래요. 주파수가 엄청 높아요. 73kHz라고 하는 것은 73,000Hz거든요. 얼마냐면 5V 73kHz 12V에 73kHz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파 종류를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파 종류를 쓴다. 다이오드 두 개 병렬해 가지고 쓰는데요. 자, 그런데 이 램프를 켜는 데서는 그냥 전류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냥 병렬로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여러 개 켤 때는 병렬로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이래가지고 그 앞에 판을 그 계기판을 조명할 때는 반드시 직류로 불을 켜줘요. 그럴 때 진공관에서는 반파 종류를 사용한다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LED로는 불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램프로 불을 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정류를 켜는 방법이 있어요. 켜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로 정류하는 방식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양파 정류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가 툭툭 나와요. 아,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220V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전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트랜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트랜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예쁘게 안 그려져도 이해를 해주세요. 트랜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것이 1초에 60번에 바뀌잖아요. 60분의 1초잖아요. 이 바뀌는 시간이. 그러면 플러스라는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점을 찍어요. 여기 점을 찍으면,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여기가 플러스의 경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가 될 때는 플러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그재그로 바뀌게 돼 있어요. 플러스가 아래쪽으로 와서 플러스를 나타내게 되고,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 새파란색 같은 거는 잘 안 써지는데 빨간색은 엄청 잘 써져요. 이게 여가. 그러니까 어리버리 안 하고 이게 잘 써집니다. 앞으로 빨간색으로 글씨를 좀 써야 되겠는데 가는 색 빨간 게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게 앞에 위에 여러분 안 보이는 위치인데, 자, 그래서 이 표시를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코일이 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인데, 요 플러스인데, 이거 또 애매하네 이거. 요 플러스가 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꾸 없어지는데, 위에다가 플러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안 맞지 않냐? 그럼 요가 플러스일 때, 요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때는 요가 플러스일 때 이걸 플러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러냐? 이거는 이 단자를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꼬아서 플러스를 위로 올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해를 시키기가 좋거든요. 요거 플러스일 때 요거 플러스로 시작을 해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 트위스트로 꼬아놨다라는 말을, 트위스트가 비비 꼬다는 뜻이죠. 춤이 아니고. 이렇게 꼬아놨다라는 표시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끝내고요. 빨간 게 어리버리 안 돼서 빨간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점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봐요. 이제 플러스가 여기 있을 때 위가, 이건 아주 잘 돼요. 이건 아주 잘 써져요. 펜 써지듯이. 요 플러스면 여기 작동을 하고 밑에는 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순간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때 D1이면 그때 요 D1이 정류를 시켜서 플러스를 내보낸다는 표시고요. 다음 순간 극이 바뀌어서 여기가 이제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고 위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플러스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게 쉬게 되고 밑에 것이 동작하게 되죠. D2가. 그러면 이제 D2가 동작하는데, 조금 전까지 차이점은 눈치챘겠지만 조금 전 거는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빈자리가 있고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사이를 메꾸기가 힘들었는데 얘는 그 빈 공간의 두 개가 교대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콘덴서를 여기다 넣어보시면은 어떨까요? 훨씬 우수하게 되죠. 콘덴서를 넣게 되면 요 사이를 메꾸게 되니까 엄청 우수한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별로네. 이게 또 안 지워지네요. 이거 왜 이상한 방금 또 이상한 증상 껍벅하더니 안 지워지는 증상이 또 생겼어요. 이게 좀 내가 어리버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것도 이걸 메꿔준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메꿔주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파 종류가 리플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전파 종류는 요렇거든요.
여기 리플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큰 굴곡이 완만해지니까 어떤 게 우수하겠습니까? 이게 반파 정류고요. 밑에가 전파 정류. 우리는 이때 양파 정류라고 공부했는데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가 전부 위로 다 올라와서 전체적인 게 위쪽으로 다 올라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인 파장이 다 위에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전파라는 말은 전체적인 파장, 전저파, 전파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럴 때는 가운데가 이제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이 뭐냐면 요때는 가운데가 0이고요. 예를 들어서 6.3 같으면은 위에가 6.3, 밑에가 6.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가 6.3, 밑에가 가운데가 0, 아래가 6.0.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잠깐 봐요. 이게 브릿지예요. 자, 브릿지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어요. 페이지 수에 바로 뒷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대로 6.3 이제 왜 6.3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필라멘트가 6.3V로 좀 많이 켜지거든요. 6.3이거든요. 얘는 가운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가 없어야 된다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브릿지 이렇게 정리하는 걸 브릿지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은 다른 시간에 또 할 기회가 한번 할게요. 이걸 하다 보면 또 다 끝나야 되니까 또 다른 걸 못 갈게요. 진공관을.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미안해요. 여기 보면 얘는 플러스 쪽을 정리했잖아요. 전파 정리로.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는 정류가 안 되고 마이너스는 교류가 그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어스 지점이 이 가운데 지점이에요. 0 지점이 어스에 그냥 이 교류가 그냥 흐른다고 이게 어스 철판에. 그러니까 험에 대해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험을 발생하는 여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플러스 쪽도 정류하고 이렇게 플러스 쪽도 정류하고 마이너스 쪽도 정류를 하자 이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도 정류하자 이거예요. 두 개를 다 정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쪽도 정류한 상태를 해주고 플러스 쪽을 정류한 상태로 해주자는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철판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니까 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진공관 앰프에서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 진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엄청. 험을 잡는 거. 그러니까 진공관에서 험을 잡으면 다 배운 거라 했잖아요. 험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한 2, 3m에서도 나는 거 있어요. 어떤 거는 보륨을 낮춰놔도 욱 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진공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쉴드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많지만 험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우선 자, 뭐 음질 얘기는 전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스피커 원리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재생하는 거, 그 콘지에서 그 무빙 코일이 있어요. 보빈에 감긴 거. 그것도 감아서도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그 앞에 그 대전 TV에 오는 그 최범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막 직접 감아가지고 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런 손재주가 많았어요. 저도 따라서 집에 해보니까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엔 좀 해봤는데, 이제 감아서 판매하는 게 나오면서 쉬워졌어요. 그 후에는. 자, 엉뚱한 얘기로 가서 또 여러분들이 핵심을 잃어버릴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극 진공관은 방금과 같이 정류를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는 걸 뭐 한다? 정류한다. 그거 말해요. 정류는 우리가 RECT, IF, IER입니다. rectifier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RECT까지만 표시해요. 보통 rect라고 해서 요 앞에 것만 우리가 보통 표시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AC를 DC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rectify, 정류한다 그 표시해요. 여기가 P같이 보이는데 R자예요. rectifier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2극관은 마무리를 우선 하고 3극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극관은 왜 중요하냐면 진공관 앰프는 험이 나요. 그 험을 없애려면은 이 증관을 없애버리고요, 다이오드로 브릿지 종류로 써야만이 첫 번째 가장 우수하게 해줄, 험을 없앨 수 있는 오늘따라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험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이 전원부만 별도로 만들어서 분리해 놓는 형이 유리해요. 그런 것도 보셨죠? 앰프에 보면, 진공관 앰프 보면요, 메이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앰프가 두 개로 분리해 놨어요. 전원부를 따로 해놨다고, 한쪽으로. 그게 유리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칸을 나누어야 돼요. 실제 없더라도 우리가 그 가공하기 좋은 알루미늄 판 얇은 거로 해서 가공해서 기역자로 구부려서 구멍을 뚫어서 전원부를 차폐해서 막는 것이 유리해요. 위에 아무리 덮어 씌워도 밑에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 정도에서 그냥 넘어갈까요? 좀 지루하죠? 3극 진공관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3극관으로 오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그래도 저 잠시 멈췄다가 해야 되겠어요.